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운전 중인 애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로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차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위반도 하고 안전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하는 차들 때문에 사고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운전자 없이 혼자 움직이는 구글 자율주행차 이야기입니다. 규칙을 너무 잘 지켜서 생긴 문제, 교과서대로 충실하게 행동해서 생긴 문제라니 속된 말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걸까요? 그래도 덕분에 원칙과 성실이 얼마나 희귀해졌는지를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신율 교수를 대신해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9월 3일 방송의 날 오늘의 방송 내용입니다. 영화와 뉴스가 함께하는 시네마인 뉴스 8시 30분에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교육과정 수정과 국정화 둘러싼 논란 7시 30분에 짚어봅니다. 테러범을 흉내낸 청소년 이야기 때문에 모두 놀라셨을 겁니다. 그 소년의 마음속 범죄 심리학 전문가와 함께 8시 10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국제정치 전문가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과 전승절 외교 소식 짚어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6번째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하게 마쳤습니다. 동북아 외교의 지렛대로서 주목받았던 만남이었고요. 또 북핵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고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시각에도 유감 표명에 대해서 병문안 정도라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조금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북한과 또 한중일 이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이야기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등장한 두 정상 간의 말만으로도 참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난지교, 역대 최상의 관계 이런 말들인데요. 총평해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지교, 역대 최상의 관계 이 두 그 문구가 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아주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됐다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 한미 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한일 관계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살짝 내려서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참석한 만큼 성과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네. 문제도 얘기가 됐고요. 한중 관계에 사실상 중국 소비시장에 우리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좀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도 다뤘기 때문에 글쎄요, 학점을 매기면 제가 좀 학점을 짜게 주는 편인데 네네. A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학점이 짠데도 A0면 아주 좀 정말 좋은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도 사실은 한미 또는 한일 관계를 의식해서 좀 경제 외교로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오히려 북핵이라던가 이런 안보 문제까지도 폭넓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일까요? 중국이 우리 원수를 아주 환대했습니다. 직접 이 중국 전승절 참여한 경우도 흔치 않지만 중국의 환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중국이 이렇게 이제 극진하게 환대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번 그 전승절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제70주년 기념식이잖아요. 고유명칭이. 네. 이제 그때의 항일이라고 하는 일본은 70년 전에 일본을 얘기하는 거지 오늘의 일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오늘날의 일본이 사실상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뭐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과 함께 일본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동맹인데. 네, 코너스톤이라고 여기- 했죠.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참여하게 되니까 굉장히 대통령께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고민을 누가 제일 잘 이해를 했느냐? 바로 이제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이해를 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를 떨쳐내고 대통령께서 오랜 고민을 거쳐가지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환대, 대우, 뭐 6번째 만나는 것도 큰 일이지만 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극진하게 우리 대통령을 환대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이런 환대에 이어서 두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수는 일본인데요. 이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보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는 미국도 이 한중일 정상회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은 뭐 이번에 이제 가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난 뒤에 시진핑 네. 국가주석이 등장하고 난 뒤에 최초에는 중국 일본 간의 관계는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안 좋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작년도 11월 달에 베이징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때 네. 중국과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그 비동맹 60주년 행사에서 다시 이 중일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현재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금은 붙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우리 한국이 의장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 차례입니다. 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그 시진핑 주석한테 제의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의 70주년 담화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수용하기 좀 불편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뭐 집단적 이런 자유권 문제도 계속 걸려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다 들은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를 미래로 끌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8.15 경축사 속에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네네. 한중일 정상회담의 틀 속에서 다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요. 네네. 일본도 기꺼이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장기적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북핵 문제가 사실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조금 북한을 컨트롤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통령께서도 균형자 역할론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육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중일 회담이? 예,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합의를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 바로 육자회담과 관련되는 거고요. 북핵 문제와 하나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의 핵에 대한 미래로 나가자는 얘기고 하나는 미래에 북한이 만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됐냐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진핑 주석이 동의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2005년도에 소위 말해서 육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북한도 자기네들이 서명한 겁니다. 북한 핵을 포기하겠다는 예.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또 북한은 또 그 서명을 어기기도 했죠. 그렇죠. 네.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현재 5개가 통과돼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긴 하는데 네.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 이 뭔가 얘기를 결과를 했단 내놔야 말이죠.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뭐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주거나 독려하거나 또는 네. 강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육자회담의 틀로 복귀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였습니다. 동북아 구도가. 그런데 지금은 이 한미일, 북중러 패러다임을 탈피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과거 냉전 시대의 어떤 동북아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사실상 한미일 북중러의 문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진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3차 핵실험 때문에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괜히 그 중국한테 북한의 광물을 싸게 팔았다고 그러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중국 대신에 러시아하고 어떻게 관계를 좀 친밀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거기를 가고 최용해도 거기를 가고 그다음에 그 총정치국장도 거기를 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를 터서 중국으로 하여금 조바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현재 북한과 러시아 사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북한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걸로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냉전 시대의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은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또는 동북아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통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북한의 패착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그 외교적인 성과,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런 그 냉전형 이런 구도는 이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동북아 정세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중시 정책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동북아 역학 구도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죠. 네. 이 최룡해 당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갔다라는 말도 지금 전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상 최용해 당비서가 어제 북경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네. 뭐 저만 관심사가 아니고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최용해가 지금 북경에 도착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안 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갔으면은 특별기가 가거든요. 네. 2013년도 5월 달에 최용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갔고요. 네네. 이때는 특별기를 타고 갔습니다. 네. 작년도 12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최용해는 네. 김정은의 특별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이 최용해가 타고 간 것은 특별기가 아니라 네. 평양에서 선양을 거쳐서 선양에서는 중국의 국내선을 타고 베이징에 도착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만찬장에 허겁지겁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이 예. 말의 의미는 결국은 최용해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안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네. 되죠.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이 이 천안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전승절에도 조금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본다면 지금 걱정되는 게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이나 혹은 어떤 무력 행위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이 판을 뒤엎거나 혹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 보고 건설적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항상 한계가 있다. 그것도 한국에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목함 지뢰 도발하고 북한의 우리 한국 영토에 대해서 포격 도발한 것을 보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외교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전성절 행사에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북한을 압박했고요. 네.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뭐냐면 바로 동북 삼성 지역에는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여기에 적극 군사력이 배치가 돼 있죠. 네. 39 집단군이 있거든요. 네네. 이 39 집단군의 일부인 탱크와 병력을 한만 국경선에서 시위 기동을 시켰고 네. 그 시위 기동한 것을 CCTV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북한을 압박한 거거든요. 압박하는 네. 동시에 또 북한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깔려 있는 행동이겠네요. 그렇죠. 만일 네. 저지르게 되면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너희들을 네. 압박할 것이고 향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그 합의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네. 행동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말 속에 네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봐야죠. 예, 교수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였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일환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지역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도심 방면 목동교 위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헌능로 내곡 나들목 방면 청산 입구 삼거리 조금 지나자마자 하회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인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는 30km 미만의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모처럼 동북아를 둘러싼 이런 분위기, 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미래 세대 역사관을 책임지게 될 역사교육에 둘러싼 논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7시 34분입니다. 광고 듣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2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회, 역사 과목 등의 최종 시안이 공개됐는데 이게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드리면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5대5에서 6대4로 조정됩니다. 학습량 전체는 30%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근현대사 비중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 한국사 발행 체제가 국정화로 변하게 되면 2017학년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되는데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E.H. 카의 말이 무색한 느낌입니다.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한철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철호. 자, 네. 저희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요. 전근대사, 근현대사, 이 말로만은 조금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오늘날 현대의 근원이 되는 시기를 근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보통 1876년 개항을 잡기로 하지만 네. 그 이전 대원군, 흥선 대원군 시절서부터 서양의 침략 내지 진출이 잦아졌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흥선 대원군 시기서부터를 이제 근대사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흥선대원군 시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근대사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또 근현대사 비중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네, 글쎄 요새 이제 역사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오늘날의 우리 사회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대 특성의 모태가 됐었던 근대 이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세계사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근현대사의 비중이 현대를 이해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또는 모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근현대에 초점을 맞춰서 비중을 더 전근대사보다 많이 두고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네. 이제 그것을 역행해서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하는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역사 교육보다는 좀 저기 먼, 좀 아주 옛날 이야기를 더 강화한다. 이건 좀 역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 전근대사가 꼭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서 멀어지는 시기도 잘 이해를 해야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시기의 토대를 거쳐서 근현대 쪽에 더 많이 이제 비중을 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사실 많이 아픈 역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역사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뭐 이 역사가 뭐 화려한 때도 있었고 또 그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많은 또 일들을 또 겪기도 했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역사는 또 그 거기서 장점을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비참한 역사 또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을 겪었던 역사 이런 것들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연구할 때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치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면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역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오히려 실패의 역사, 실패가 있었을 때 그 실패를 얼마큼 미래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개인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외면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우리 역사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역사 교육 시험 성적을 위한 것보다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더 중요할 텐데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역사 교수 34분이 지금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요. 또 교사 2,255명도 서명을 했습니다. 학계와 교육계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분청 자체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 자체를 아주 무색해하는 것입니다. 네. 역사를 배우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판단력을 기르고 이해력을 기르고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국정은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국민의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획일화된 사고 속에서는 창조나 올바른 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역사 교육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고 네. 그 경우 이제 특정 정권이나 일부 세력의 관점만을 오히려 강요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지구상에서 국정교과서 사용하는 나라들도 살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진국 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북한이라든가 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라크, 네. 뭐 이런 일부 나라들만 국정을 사용하고 있고 네. 수많은 나라들이 네네. 국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네. 그만큼 국정교과서가 페달이 많다는 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획일화된 이야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역사교육을 하지 말아라는 말씀까지 그렇죠. 하셨는데요. 지금 뭐 황우여 교육부 장관 또 여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분열돼 있다.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바꿔야 한다. 뭐 다시 말해서 조금 자랑스럽고 긍지 있는 것만 가르치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야당 대표는 일본 극우파와 같은 시각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까지 번진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그 여당 쪽에서 하려는 것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네.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통해서 확대된 교과서를 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뭐 한 달 안에 3분의 1 이상을 고치라라고 하는 엉뚱한 주문도 해가지고 저희가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권의 힘으로 관철을 시킨 이래에 끊임없이 오히려 국정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교사라든가 네네. 또는 여러 학계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 내지 비판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네. 국정교과서는 국민 전체의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올바르게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와 직결이 되어 있는데 특정 정권이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를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혼란이 보시는데요. 많이 벌어지면 저희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자유 발행을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의 다양성이라는 게 오히려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 여태까지 검정 제도가요.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국가에서 주도해 왔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건 타당하다고 다 합격을 시켜놓고 그 몇몇 부분만을 트집 잡아가지고 오히려 수정 명령을 내리는데 그 수정 명령을 보면 오히려 더 편향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그 검정 교과서가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사 AB 중에 하나는 무려 28종이나 되거든요. 미국도 10여 종이 넘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이 다 사고가 분열되거나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불안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활발하게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황이고 그 반대로 오히려 박정희 시대 때부터 1973년 유신이 되면서 국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국정교과서를 보면 오히려 역사 왜곡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이론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트집을 잡지 말고 실질적인 현상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한 가지만을 갖다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상식조차도 맞지 않는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짧은 답만 좀 구하겠습니다. 이 논란을 지켜보니까 역사관과 국가관이 조금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양성보다 국가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정화의 입장인데요. 역사관과 국가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뭐 역사관, 국가관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행의 교과서도
좋은 점은 얼마든지 부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 긍지 있는 역사를 부각시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철저하게 비판을 통해서 네.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학이라고 하면 웃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일본이 오히려 일본 우익은 네.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은 네. 어떻게 더 엉뚱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더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진행될지 또 온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마시고요. 네. 국정으로 가는 것을 네. 많은 길이 저희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한철호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자, 이 시각 가장 빠른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댓글로 보는 뉴스.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저희가 인터뷰도 할 거지만 폭탄 제조를 인터넷만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려서 경찰에 붙잡혔던 중학생이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 보고 배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이구는 평소 테러를 하고 싶다 이런 과대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폭탄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니까 재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폭탄을 만드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동영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유해 정보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목소리 있는데요. 일부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 더 심각하고 이런 영상들 너무 많은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파악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고 어른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최 기자께서는 보셨습니까? 폭탄 제조 동영상? 네, 봤는데요. 네. 너무 쉽던가요? 웃으면서 쉽게 재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자, 쉽고 사소한 일이지만 결국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관계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이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 내주는 유럽 시민들이 있고요. 난민을 내쫓는 유럽 정부가 있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매일 수천 명씩 밀려드는 난민들 떠넘기기에 급급한 유럽 각국의 정부와는 달리요. 시민들은 선뜻 집과 생필품, 음식을 내주면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의 난민지원단체에는 자신들의 집에 난민을 머물 수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시민의 신청이 780건 넘게 들어왔는데요. 네. 오스트리아 빈역 앞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정부에게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딸을 안고 볼펜을 파는 시리아 남성을 돕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엔 엿새 만에 우리 돈 약 2억 원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그리스와 영국 등 유럽 연합 내 다른 국가에서도 난민과 집을 공유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는 저 진심이 담긴 밥 한 끼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도움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난민 수용도 문제지만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자, 전쟁과 싸움으로 인한 난민 말고요. 조금 독특한 난민도 발견됐습니다. 바다코끼리가 해안으로 몰려나왔다고요. 네, 얼마 전 앙상하게 마른 북극곰 사진 보신 분들 네, 많을 아주 화제가 텐데요. 됐죠. 네. 네,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북극에 사는 바다코끼리도 개체수가 줄고 있어 곧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코끼리 수천 마리가 서식 장소인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갈 곳이 없게 되자 미국 알래스카 북서쪽의 해안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변에 올라온 바다코끼리들은 바다에 쉽게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가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삶의 터전을 잃은 바다코끼리처럼 우리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누리꾼들 댓글을 보니까요. 안 보인다고 무심했던 내가 한심하다. 바다코끼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일이 아닐까 걱정스럽다.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해서 지구를 살립시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좀 미소 짓게 하는 뉴스인데 경찰이 신호위반 차량을 에스코트했다고요? 네, 제주시 한 교차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8월 25일에 신호 위반을 하는 흰색 차량이 포착됐는데 경찰차가 바로 뒤에 있는데 버젓이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경찰이 차를 우측으로 세워서 검문을 했더니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건넨 겁니다. 네. 경찰이 차량 뒷좌석을 열어보니까요. 1살배기 쌍둥이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이 동네 병원에서 두 딸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의심 진단을 받아서 종합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겁니다. 경찰이 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요.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요. 네. 경찰차가 선두에서 에스코트까지 했는데요. 예. 나도 아이 아빠인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런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는 누리꾼 반응이었습니다. 네, 좋은 뉴스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정대리 곧 출산이지? 축하해. 네 사장님. 그런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제가 하던 일은 누가 하죠? 걱정 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가 있잖아.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검색해보세요. 네, 뉴스 듣고 8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